1월 16일 레드카드 안녕하세요. 소다입니다. 오늘도 손팸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그럼요. 네, 저는 주말 내내 축구 보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축구 경기 다 끝나고 나니까 주말이 끝났네요. 네, 저는 기사로 보는데 조금 아쉬운 소식들. 네, 어떤 거가 있죠? 저의 손흥민이 좀 부진했다. 오늘 그 얘기 하려고 해요. 네. 그 얘기에 앞서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조규성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그 후에 좀 업데이트가 있어서 간략하게 그 점만 짚고 넘어갈까 해요. 일단은 전북현대 측에서 잔류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유럽 진출이 물 건너 갔나 싶었는데 조규성 선수 인터뷰에서는 또 조규성 선수가 약간 열어놓는 것 같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그러면 있다. 내부적으로 조금 줄다리기가 있나 보네요. 둘이 구단이랑 선수랑 약간 좀 합의가 안 된 거 아닌가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마인츠는 한국 돈으로 40억 원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 돈으로 제의를 했고 전북현대 측에서는 예전에 원래 했던 얘기가 납득할 만한 적정한 수준의 오퍼가 온다면 보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K리그 선수인데 40억이라고 하면은 팬들 입장에서는 이게 적정한 제의가 아니면 뭔가라는 생각이 조금 있어요. 그렇죠. 제 주관적인 의견이라 네네. 또 뭐 사람마다 입장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근데 전북현대는 일단 못 보내겠다는 어떤 그런 스탠스인 것 같아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지만 모르겠네요. 일단 뭐 사실 생각이 많겠죠. 지금 막 핫한 선수니까 이거를 음. 데리고 있을 때 가치와 맞아요. 또 보냈을 네. 때 가치. 맞아요. 일단은 다음 여름 이적 시장에는 좀 조규성 선수에 대해 그렇게까지 계속 관심을 안 가질 가능성이 높은 게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여름 이적 시장이 더 크기 네. 때문에 그때는 지금 더 많은 매물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조규성 선수가 좀 경쟁력이 더 밀릴 수도 있고 본인 스스로도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오퍼가 올 때 가야 된다. 맞아요. 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단순히 대승적 차원에서 보내라라고 하기에는 전북현대도 팀이고 그럼요. 네, 존중받아야 할 이유가 당연히 있는 거고 또 선수 입장에서도 또 이해가 되는 거고 일단 우리는 뭐 어느 팀에 가든 잘하기를 응원하는 수밖에 없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자, 오늘 본론 얘기를 하자면요. 오늘은 아스날과 토트넘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아스날 옷을 입고 있어서 너무 편파적인 거 아니십니까? 시작부터? 안 그래도 저도 축구팀 가면 욕 많이 먹어요. 너는 매국노냐?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이 사전에 부탁드렸잖아요. 저 여기 7번 써 있는 토트넘 옷을 그래픽으로 좀 입혀달라. 제가 이게 한 일주일 시간을 주시면은 그 CG를 넣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이게 뉴스인데 그래도 빨리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이게 나갈 때쯤에는 이미 다 지나가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그렇게는 못 해드리고 하나 사시죠. 네, 네, 토트넘 알겠습니다. 유니폼.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뭐 제가 아스날 팬이다 보니까 아스날 옷을 입고 왔지만 사실 뭐 지금 인구수로 보면은 대한민국에서는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토트넘 팬이 더 많겠죠. 그렇겠죠. 손흥민 선수 때문에. 네네. 하지만 말씀하셨다시피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일단 경기는 아스날이 2대 0으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네. 저는 이 경기를 풀로 다 챙겨봤는데요. 일단 이 경기를 보통 북런던 더비라고 하죠. 노스 런던 저도 더비. 많이 봤어요. 이 말을 북런던 더비. 도대체 무슨 말인가? 네, 물어보고 네, 싶었어요. 더비라는 게 아스날과 토트넘한테만 하는 말은 아니고요. 뭐 같은 지역을 연고로 하는 형제 구단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양키스와 매츠 이런 느낌인가요? 양키스랑 매치가 네네. 월드 시리즈에서 만났던 적이 있는데 그때 양키 스테디움이랑 매치 구장이랑 지하철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지하철 시리즈라고 불렀거든요. 그런 식으로 별명들이 있어요. 지금 이 아스날과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같은 북런던 연고지니까 뭐 북런던 더비라고도 부르고요. 네. 그러니까 경쟁자다라는 한국으로 전통의 치면 경쟁자. 연고전 이런 네. 거 있잖아요. 고연전, 연고전, 네, 네. 그런 뒤에 거 쏙 더비. 들어오네요. 네네. 그런 게 있고 지난 시간에 우리 셀틱 또 글래스고 이렇게 네네. 올드펌 더비도 있었고요. 굉장히 더비가 많아요. 이탈리아에도 또 밀라노 더비, 인테르 밀란이랑 AC 밀란 그리고 얼마 전에 맨체스터 더비도 있었고요. 같은 맨체스터를 연고로 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맨체스터 시티 이렇게 더비가 굉장히 많고요. 오늘은 북런던 더비 얘기를 할 건데 여기도 굉장히 치열합니다. 네. 일단 같은 지역을 연고로 하는 두 팀의 더비라는 것 자체가 세계 어디를 가든 항상 굉장히 치열해요. 그렇죠. 치열하고 북런던 더비에서는 항상 굉장히 경기가 과열되거든요. 선수들도 좀 더욱더 의욕이 과다해지고 관중들도 훨씬 많겠네요. 맞습니다. 네. 이날도 경기가 끝나고 나서 아스날이 승리를 하고 이제 뭐 세레모니 같은 걸 하려고 할 때 신경전이 벌어졌고요. 네. 뭐 관중들도 또 막 난입을 할 듯처럼 와서 선수를 터치하기까지 하고 맞아요.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도 이 정도면 양반이다. 더한 어. 일도 많았기 때문에 네, 그런 북런던 더비라고 할 수 있고요. 잉글랜드를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유명한 더비이기도 하고 항상 경기가 재밌기도 하고 네. 그리고 아스날과 토트넘은 좀 더 예전으로 돌아가면 아스날이 그래도 항상 조금 더 위에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한동안 순위표상으로 봤을 때 토트넘이 역전하던 시기도 있었어요. 그게 어느 포체티노 정 이후에. 언제쯤이었어요? 손흥민 온 후에. 아, 네. 아유 우리 손님.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아. 그랬는데 이번 시즌에 아스날이 더욱더 발전된 모습을 보이면서 더 옛날의 순위를 조금 회복을 한 건데요. 얘기가 나온 김에 지금 순위표를 잠깐 보고 갈까요? 네, 좋습니다. 자, 프리미어리그에 총 20팀이 있는데 우리는 5위까지만 볼게요. 일단 1위가 아스날입니다. 현재 토트넘을 제외하고 1위, 2위, 3위, 4위 모두 18경기를 치렀고요. 토트넘이 19경기를 했어요. 프리미어리그가 총 38라운드거든요. 그러니까 토트넘은 딱 절반까지 경기를 했죠. 네. 지금 그 상황에서 아스날이 승점 47점으로 1위고요. 이번에 북런던 더비를 승리로 가져가면서 맨체스터 시티와 승점 차이가 8점으로 벌어졌습니다. 다음 경기가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돌아오는 일요일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경기를 하는데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요즘 굉장히 잘해서 이 경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아스날에게 이번 시즌 유일하게 패배를 안긴 팀이 바로 맨유거든요. 네. 그래서 걱정이 되는데 만약에 아스날이 그 경기까지 승리를 가져간다. 그러면 정말 리그 우승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그런 흐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3위 뉴캐슬, 4위가 맨유. 말씀드렸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고요. 그리고 토트넘이 5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5위까지 순위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다음 시즌에 UEFA 챔피언스 리그 아. 모든 유럽의 모든 잘하는 팀들이 모여서 경기를 하는 그 챔피언스 리그. 커트라인이에요. 그렇죠. 유럽 선수들에게는 가장 꿈의 무대, 여기서 뛰고 싶다. 네. 그래서 호날두도 그렇게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하는 팀으로 가겠다고 생떼를 쓴 거잖아요. 네. 그게 바로 4위까지가 커트라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 4위에 4위까지. 진출하는 게 5위는 그리고 그 다음에 챔피언스 리그의 두 번째 정도 위상이 되는 그런 유로파 리그. 거기도 권위가 큰 대회인데 유로파 리그에 나갈 수 있는 게 5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순위고 그렇겠네요. 토트넘이 아직까지는 5위에 간당간당하지만 일단 경기 수도 하나 더 많고 그리고 이번 경기의 경기력을 보면 위험하다. 앞으로도 보장할 수 위험하다. 없는 거네요. 네. 다시 한번 북런던 더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볼까요? 네. 일단 지금까지는 최근 5경기를 보면요. 항상 홈팀이 이겼어요. 아스날 홈이다. 그러면 아스날이 이기고요. 네네. 토트넘 홈이다. 토트넘이 이겼어요. 네. 이번 경기는 토트넘 홈이었습니다. 아이고. 어느 팀이 이겼을까요? 아스날이요. 네, 이번에는 아스날이 이겼어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사실 관중들의 분노가 막 느껴지는데요. 그럼요. 저 만약에 지금 이 옷을 입고 제가 토트넘 스타디움에 가서 맞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경기가 끝나고 나면은 아스날 원정 팬들을 남겨놔요 먼저. 그리고 토트넘 팬들을 보내고 아스날 팬들 같은 경우에는 호의를 받으면서 그 기마 경찰 호의를 받으면서 이렇게 가고 그 정도로 부딪히는 위험하다. 충돌의 그 기회를 줄이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안 그러면 그들의 안전에 위협이 갈 수 있기 때문에 1월 15일 미국 시간 기준으로는 1월 15일에 있었던 마지막 경기는 아스날이 승리로 가져갔고요. 첫 번째 골은 이게 지금 기록을 보면 요리스 골키퍼의 자책골로 나와 있어요. 네. 이거는 요리스 골키퍼가 이렇게 띵 맞고 들어갔는데 사카가 오른쪽에서 크로스를 올렸는데 이렇게 요리스 골키퍼를 맞고 들어갔죠. 그러니까 요리스 골키퍼가 잘못한 건 맞아요. 실책은 맞는데 그럼 요리스 때문이냐? 무조건 요리스한테만 욕할 수 있냐?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 전반적으로 다 문제가 있었다. 수비에 다 문제가 있었고 요리스 골키퍼도 계속 압박을 받으니까 공을 차려고 하면 아스날 공격수들이 막 압박을 하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런 상황 만든 것 자체가 문제였다. 근데 뭐 일단 실수한 건 요리스 잘못이 맞고 그래도 요리스는 네, 저는 못 봤지만 좀 전체적인 평이 어이없이 들어갔다. 맞아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요리스면은 프랑스 국가대표 골키퍼고 이번에 월드컵 준우승도 했고 지금까지 짬밥이 얼만데 이 정도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군요. 안 되죠. 이거는 분명히 요리스의 실수가 맞고요. 그리고 그 후로는 웨데고르. 이 선수가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지금 아스날 주장이에요. 네. 주장인데 레알 마드리드에서 온 선수고 노르웨이 선수고 금발의 좀 왕자님 같습니다. 보고 싶네요. 굉장히 잘하고 주장이고 이번에 그래서 멋진 또 중거리 골을 넣어줬고요. 그래서 2대0으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아니 근데 손흥민 선수가 좀 못했다. 평점 굉장히 낮게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마스크도 빼고 나타났다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그 얘기를 좀 먼저 해볼 거예요. 아무래도 한국 분들은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할 거예요. 손흥민이 왜 부진인가? 그렇다면 그러니까. 누구 잘못인가? 전 시즌 득점왕인데. 그러니까요. 일단 마스크를 벗고 나왔습니다. 처음에 워밍업을 할 때 마스크가 없어서 마스크가 손에 있나 뭐 봤는데 아예 없었어요. 네. 그래서 아예 마스크에 의지하지 않고 나온 첫 경기라고 볼 수 있고 그만큼 많이 회복이 됐다는 얘기겠죠. 정확한 그렇죠. 상태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기대가 됐고 아무래도 지금까지 마스크 때문에 많이 좀 불편해하는 모습이 있었으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은 아니었고 이번에 가장 많이 이슈가 됐던 게 페리시치랑 네네네. 손흥민이랑 사이가 안 좋다. 네,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근데 상황이 우리가 계속 손흥민 선수의 인성 이런 거에 많은 초점을 맞췄잖아요. 굉장히 사이들이 좋고 그런데 그런 또 약간의 불화가 있는 선수가 있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 이거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아, 우리가 한국 선수들이 나갔을 때 그냥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좀 수그리고 들어가고 무조건 오케이 해주고 양보해주고 그거 스포츠에서는 좋은 거 아니거든요. 네.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오고 할 말은 하고 기싸움도 뭐 충분히 해주고 이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예전에도 지금 토트넘 골키퍼 요리스가 주장이에요. 근데 요리스가 좀 손흥민에게 너 왜 수비 가담 똑바로 안 하냐고 경기가 전반전이 끝났는데 경기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어. 그랬는데 손흥민이 미안합니다 이게 아니라 자기도 당당하게 맞서가지고 얘기를 막 하고 나중에 이제 라커룸 들어가서 얘기했던 그런 영상들도 다시 나왔는데 손흥민이 정말 지지 않고 나는 너에게 존중을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냐 얘기를 하고 나올 때는 또 화해하고 잘 풀고 나왔어요. 이런 것들이 스포츠잖아요. 경기잖아요. 맞아요. 경기를 할 때 이런 것들은 자연스러운 자주 있는 일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더 다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만으로는 뭐 불화라고 말하는 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불화는 네네네. 정말 사이가 나쁜 건데 그러면 어떻게 경기에서 합이 좀 안 맞긴 안 맞나요? 네, 정말 안 맞습니다. 아. 그게 사실 문제예요. 근데 그 전에도 쭉 맞춰왔던 멤버일 거잖아요. 페리시치는 이번에 영입이 되어 와서 새로 그래서 안 발을 맞구나. 맞추는 거죠. 네. 네. 그런데 문제는 페리시치가 윙백이에요. 윙백이고 그리고 바로 그 앞에 손흥민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공격을 할 때 같은 왼쪽 라인에서 호흡을 맞춰서 패스도 하고 서로 같이 무너뜨려야 되는 파트너인데 이 둘이 안 맞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손흥민이 일로 가면 페리시치는 요로 가야죠. 반대로 손흥민이 요로 가면 페리시치가 요로 가서 뭐 서로 패스를 해주고 같이 무너뜨려야 네, 되는데 네. 둘이 같이 가요. 어. 그러면 두 명이 이쪽 공간 둘 다 각자 땅 따먹기를 해야 되는데 두 명을 한 공간에 몰아놓으면 팀 입장에서는 굉장한 손해기도 그렇죠. 하고 문제죠. 구멍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맞아요. 이쪽 공간이 구멍이 되는 거죠. 네.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문제가 됐던 이날 경기에서 딱 그 장면은 뭐냐면 손흥민이 왼쪽 하프 스페이스 골문에서 대각선 왼쪽 부분에서 공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부터 페리시치가 오버래핑을 해서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이때 공을 페리시치한테 내어주면은 이거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컷백이라고 하죠. 페리시치가 골문 바로 왼쪽에서 골문 앞에 있는 사람한테 공을 주면은 이거는 득점이랑 연결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찬스예요. 네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손흥민 패스가 늦었어요. 손흥민이 패스를 주긴 했어요. 그랬는데 그때는 이미 오프사이드인 상황이었고 그래서 패스가 늦었던 건 맞고 그래서 이 패스 자체는 손흥민의 판단이 조금 아쉬웠다는 게 맞고요. 네네. 그런데 문제는 페리시치가 그래서 그냥 바로 공도 안 잡고 좀 포기하는 듯한 제스처로 공에 가까이 가지도 않고 좀 짜증을 약간 부립니다. 네. 그리고 손흥민도 그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페리시치한테 뭐라고 해요. 이거는 페리시치가 그런 태도를 보이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일단 뭐 패스가 늦었어. 그거는 인정. 그래도 그런 모습을 보이면 같은 팀 입장에서는 분위기도 안 좋아지고 그리고 축구 선수가 뭐 이렇게 오프사이드로 나중에 판정이 날 수는 있지만 끝까지 해야죠. 그렇죠. 근데 나 불만이야. 너 왜 이렇게 나한테 패스를 똑바로 안 해줘? 라는 걸 어떻게 보면은 티를 낸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페리시치가 팀 분위기에도 안 좋았다. 음. 그래서 지금 뭐 아스날과 토트넘 일단은 실력 차가 좀 나 보였어요. 아스날이 그래도 한 단계 위의 실력으로 보였고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저는 좀 이번 경기를 보고 이 팀의 승패를 가른 요인은 실력 차도 실력 차이겠지만 팀 분위기가 다르다. 네. 빨리 극복을 해야겠네요. 어떤 식으로든. 그 쉽지가 않아요. 근데 좀 이상한 게 콘테 감독은 사실 막 전술을 세밀하게 잘 짜고 뭐 과르디올라 감독이나 이런 감독들처럼 공격수들이 너는 이때 어떻게 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다른 선수들은 어떻게 이런 거를 세밀하게 잘 짜는 감독이라기보다는 그러면 알아서 하게끔 가는. 조금 더
카리스마, 네. 어떤 팀 분위기를 잡고 동기부여를 하고 그런 데에 조금 더 장점이 있는 감독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팀 분위기가 이렇다 이게 좀 어려워 보여서 이게 왜 그럴까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그 설명을 제가 딱 들으면서 느끼는 거는 내가 감독이라면 손흥민은 사실 계속 있던 주전이고 늘 비슷한 패턴으로 많이들 움직일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오른쪽 가면 너는 왼쪽으로 가라라고 지시를 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 조정을 해줘야 되는 게 감독의 몫이에요. 그런데 좀 콘테 감독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미흡한 게 아닌가라는 비판이 많이 나오고 네, 있죠. 감독까지 욕을 먹는 상황이군요. 그럼요. 일단 성적이 안 나오면 네. 뭐 누구 탓이 됐든 최종적으로는 감독한테 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어요. 네. 아니 근데 지금 이 아까 순위도 커트라인에 지금 간당간당한 상태니까 네. 토트넘 팬들 입장에서는 지금 한 경기 한 경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계속 뭐가 삐끗삐끗 한다는 거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선수들 자체도 그 구성 자체도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센터백이 불안하다 보니까 수비 라인이 올라오지 못하고 토트넘 골문 쪽에서 가까이 있으면서 올라오질 못하는 거예요. 아유, 그럼 불안하죠. 네, 그렇게 되면은 공격을 나가도 간격이 벌어지게 되는 거다 보니까 이 중원이나 공격수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네. 그리고 또 중원에서도 상대방이 이렇게 압박을 하잖아요. 특히나 이번에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그 압박을 굉장히 잘해요. 오랫동안 발 맞춰오면서 어린 선수들이 아르테타 감독 밑에서 몇 년 동안 갈고 닦아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압박을 보여주거든요. 토트넘이 이거를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은 공격을 하려면은 패스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받지 못하고 또 앞에 공격수들이 움직여주고 스위칭하고 하면서 수비수들의 균열을 만들면 거기에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 공간이 손흥민한테 필요한 거예요. 손흥민은 뭐 공을 잡고서 현란한 드리블로 그냥 수비수들을 막 제친다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니고 공간이 있으면 스피드로 그 공간을 침투하는 데 특화된 네. 선수인데 그 공간에 균열이 안 생기니까 손흥민이 할 수 있는 게 없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결국에는 토트넘 수비부터 불안해서 올라오지 못하는 게 손흥민에게까지 그 문제가 가는 거고 손흥민도 또 그러다 보니까 수비를 도와주기 위해서 뒤로 내려오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골대가 저기 있는데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면 골대에 도착할 때쯤 되면 힘이 다 빠졌고 그렇죠. 수비수도 붙었고 그게 지금 손흥민의 부진의 원인이라고 총체적 맞습니다. 난국이네요. 정확해요. 수비, 그거예요. 중원, 공격까지 이게 다 무너졌으면 뭐 그리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 팀 스피릿이 무너졌다. 네. 아이고. 반대로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토마스 파티 선수가 있어요. 중원의 수비형 미드필더 또는 뭐 박스 투 박스 중원을 책임져주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실책을 해서 공을 뺏깁니다. 그럼 위험한 상황이 나올 수 있죠. 이때 그의 파트너 또 중원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자카 선수가 그라니트 자카 선수가 만회를 해주고 위기를 넘겨요. 그런 다음에 실수를 한 파티 선수에게 와서 격려해주면서 이렇게 하이파이브를 네. 하거든요. 얼마나 보기 좋아요. 훈훈하죠. 이런 모습을 보면 아, 이 팀이 지금 분위기가 서로 으쌰으쌰하고 격려하고 너가 잘못했어도 괜찮아. 내가 그거 뒷받침 해줄게. 걱정하지 말고 너 플레이해. 이런 분위기가 갖춰져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예시가 아닌가. 맞아요. 저희가 월드컵 때도 약간 비슷한 느낌, 호날두가 있었던 팀과 메시가 있었던 팀의 분위기 차이를 느낄 수 있잖아요. 맞아요. 예. 결국에는 축구는 팀 스포츠고 그런 팀 스피릿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당연히 세부적인 전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그런 잘 되는 집의 분위기를 갖는 거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맞아요. 결론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맞네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주말 동안에 있었던 프리미어리그 경기 결과만 한번 정리해드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일정이 뭐가 남았는지 그 정도만 정리해드리고 끝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14일 경기까지는 앞서 올렸던 컨텐츠에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15일 경기 결과만 소개를 해드리면요. 첼시가 크리스탈 팰리스를 만나서 1대0 승리를 거뒀어요. 그리고 요즘 또 잘 나가는 팀 뉴캐슬 네. 여기에 지금 이강인 선수 링크가 나고 있어서 저도 또 아침에 이 경기를 직접 봤어요. 이때 첼시 경기랑 뉴캐슬 경기랑 동시에 벌어졌는데 저는 뉴캐슬 경기를 선택해서 봤거든요. 네. 뉴캐슬이 플럼을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뒀는데 이 경기를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이강인 이 팀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중원에 기마랑이스라는 수비형 미드필더 선수가 이날 이 경기에서 부상을 당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갑니다. 그래서 중원에서 일단 한 명이 빠졌고요. 제가 봤을 때는 왼쪽이나 오른쪽 중원 미드필더 우리가 보통 메잘라라고 하는 자리가 있는데요. 그 자리가 이강인이 가면 잘할 것 같은데 해볼만 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뭐 이 경기를 리뷰하지는 않겠지만
이 경기를 보고 이강인 뉴캐슬 가면 좋겠다라고 제가 조금 더 생각이 네. 바뀌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트넘 아스널 북런던 더비는 아스날이 2대0 승리를 거뒀고, 자, 이번 주 중에는요.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1월 18일 오후 3시,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19일 새벽 1시가 되겠네요. 크리스탈 팰리스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만나고요. 또 메뉴가 요즘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크리스탈 팰리스도 요즘 뭐 만만한 팀이 아니라서 이 경기도 굉장히 빡센 경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토트넘은 1월 19일 오후 3시, 미 동부 시간 기준이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20일 오전 1시, 새벽 1시겠네요. 축구 보기에는 미국이 조금 더, 영국 축구 보기에는 뉴욕에 있는 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어쨌든 맨체스터 시티가 토트넘을 만납니다. 맨체스터 시티 같은 경우는 2위라고 했잖아요. 지금 조금이라도 빨리 승수를 계속 챙겨야 아스날을 좀 따라갈 수 있고, 그래야 끝까지 우승 경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맨체스터 시티도 갈 길이 바쁘고, 토트넘은 5위를 수성을 할 수 있을지, 이 경기에서 일단은 그래도 손흥민 선수가 있으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좀 반등의 기회를 삼아서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죠. 그러니까요. 네. 프리미어리그는 계속해서 재밌는 경기가 많고요. 네. 그리고 뭐 또 다른 소식 있으면 그때 우리가 최대한 빨리빨리 전해드리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구 팬을 위한 방송. K 라디오 레드카드